란 안녕. 요즘에 한 일주일은 너무 피곤하구나. 그래도 오늘은 민법 점유 취득 시효 문제 푸는 거 공부 많이 했고, 그리고 이것만 정리하려고. 점유 취득 시효에서 한 문제가 꼭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이거 기억해서 꼭 맞추도록 하자. 파이팅. 요약 정리부터 한번 해볼까? 점유 취득 시효. 점유 취득 시효.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점유권, 저당권, 유치권은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지역권도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효 취득할 수 없으나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해서 시효 취득이 인정된다.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 시효도 인정된다. 한 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점유, 취득 시효가 인정된다. 행정재산은 취득 시효가 인정되지 않으나 일반 재산, 잡종 재산은 취득 시효가 인정된다. 다만 잡종 재산이던 당시에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 재산이 행정 재산으로 되었다면 그 후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부동산 명의 수탁자는 타주 점유이므로 신탁 부동산을 점유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다. 또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경우 가로 열고 악의의 무단 점유가 입증 가로 닫고 취득 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 취득 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무효인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지 않는다. 기산점은 점유 개시 시이나 시효 기간 동안 등기 명의인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를 기산점으로 하여 역산할 수도 있다.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경우 점유자는 그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하여 2차의 취득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져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2차 점유 취득 시효가 개시된 경우에 그 취득 시효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되면 그 취득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가 있다. 점유자가 취득 시효 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 다시 점유자가 취득 시효 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 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 다시 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해서
말소 청구를 한 후 이전 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취득 시효의 완성에 기한 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 명의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에 기하여 등기를 한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점유 취득 시효의 완성 후 등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점유자는 파산 관제인을 상대로 취득 시효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거 다시. 점유 취득 시효의 완성 후 등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점유자는 파산 관제인을 상대로 취득 시효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시효 이익의 포기도 시효 취득자가 시효 이익 포기 당시에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효력이 있다.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효 완성자는 대항할 수 없다.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에 점유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자는 전 점유로 인한 법률 효과를 승계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전 점유자를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다. 재밌지? 사례. 갑 소유의 토지를 을이 20년 이상 점유하여 시효가 완성된 경우 을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 이전에 갑이 병에게 처분하더라도 불법 행위가 되지 않으며, 그렇지, 자기 거니까. 을은 병에게 대항을 하지 못하나, 그렇지,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된 경우에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딩동댕. 이해되지? 다음, 갑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을은 시효 취득의 소급효를 들어 저당권자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딩동댕. 대항하지 못하지. 병과 을은 법적인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게 없더라. 그치? 다음, 이의 경우에 방금 전에 그런 경우에 등기를 마친 을이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을이 갑의 채무를 병에게 변제해줬거든. 왜냐면 자기가 이거를 취득을 할 때 빚 없는 걸 취득하려고. 그럴 때 을은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딩동댕. 맞아. 시효 취득자가 원소유자가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시효 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으로써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것이니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위 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멋들어지게 말할 수 있는 걸 나는 참 되게 그치, 참 말이라는 게 그래. 다음, 갑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신축한 경우 이후에 을이 등기를 하더라도 갑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점유자는 변경된 점유의 상태를 용인하여야 한다. 딩동댕. 그래서 취득 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해. 별표. 무단으로 라는 의미는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이후라는 의미이다. 오케이? 이거 기억해야 돼. 문제 을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다 안 했다 이런 게 문제에 나오지 않더라도 갑이 무단으로 무엇을 설치했다 이렇게 나오면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 알지? 너도 알고 있겠지만 이 경우 을이 갑에게 행사하는 건물 철거 청구권은 점유권의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이다. 무단으로 라는 의미는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이유라는 의미이다. 이 경우 을이 갑에게 행사하는 건물 철거 청구권은 점유권이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이다. 딩동댕. 을이 등기 청구권 행사 이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갑은 을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거나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지. 갑은 을에게가 아니라 을은 갑에게 아니야? 을은 갑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거나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지? 이거 같은데. 하여튼 등기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사례 두 번째. 갑 소유의 토지를 을이 20년 이상 점유하여 시효가 완성된 경우 을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나 봐봐. 갑이 병에게 처분하면 을은 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중매매와는 달리 갑과 을 사이에는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없으므로 병이 악이라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치, 을이 대항하지 못하지. 딩동댕. 다음, 갑의 토지가 수용이 된 경우에 을은 갑의 보상금에 대하여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딩동댕. 왜냐면 을이 등기 청구를 행사한 이후에 수용이 된 거니까 을에게 그게 있지. 행사권이. 다음, 만약에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고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딩동댕. 맞습니다.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어 등기를 격려하면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원소유자는 시효 취득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점유자가 취득 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소유자와의 분쟁을 간결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매수 제의를 하더라도 타주 점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시효 이익의 포기도 아니다. 이거 별표야. 이거는 이번에 나올 수 있거든. 잘 들어. 별표 3개. 취득 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시효 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다시, 취득 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시효 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되었다는 것은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라는 의미이다. 이 경우에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등기 의무도 수탁자만 부담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취득 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다시 무슨 얘기냐면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되었다는 것은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라는 의미이다. 이 경우에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등기 의무도 수탁자만 부담하고 명의신탁자는 취득 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나도 좀 어렵긴 한데 이거는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될 것 같아. 다음, 취득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명의신탁 약정으로 등기가 명의신탁자로부터 명의수탁자에게로 이전 등기된 경우 시효 취득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수탁자의 소유자로서의 권리 행사도 저지할 수 있다. 시효 취득자의 취득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된다. 등기도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게 된다. 따라서 시효 취득자는 신탁자를 대위해서 수탁자 명의의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이후에 신탁자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또 명의 신탁 약정이 유효인 경우에도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신탁자이므로 시효 취득자는 신탁자를 대위해서 명의 신탁 약정을 해지한 이후에 다시 신탁자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취득 시효 완성 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취득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 채권의 강제 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 수단에 불과하여 취득 시효 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의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 상태의 계속이 파기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 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또 요약지. 점유 취득 시효. 이거는 공부할 때 일단 사례, 법률 관계 위주로 공부하면 되고 취득 시효의 대상이나 요건이나 기산점 중요하고 등기 청구권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점유 취득 시효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기간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항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점유 취득 시효의 대상으로 보면 1번 소유권, 지상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전세권, 분묘 기지권, 질권 및 유사 성질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무채재산권 이런 거, 무채재산권은 저작권 이런 거지. 두 번째, 타인 소유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 부동산 제245조 제1항 3조 그 다음에 성명불상사의 소유물 그리고 한 필의 토지 일부 그리고 국유 재산 중 일반 재산 옛날로 따지면 잡종재산 잡종재산이던 당시에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 그 후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해 용도 폐지되지 않는 한 당연히 취득 시효의 대상이 되는 일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취득 시효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은 1번 점유권, 저당권, 유치권, 취소권, 해제권 이거는 취득 시효가 안 되고 두 번째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시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예를 들어 아파트의 뭐 공용 계단, 공용 엘리베이터 이런 데겠지? 공용 부분은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점유권, 저당권, 유치권, 취소권, 해제권도 취득 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점유 취득 시효의 요건. 요건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평온, 공연, 자주 점유. 자주 점유는 추정되므로 취득 시효를 부정하는 자가 타주 점유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매수를 제의하였다고 타주 점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점유는 직접 점유는 물론 간접 점유도 포함한다. 등기 청구권은 간접 점유자, 자주 점유가 취득한다. 점유의 계속은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고 점유의 계속도 추정된다. 그리고 등기할 것. 20년간 계속 자주, 평온, 공연, 점유하면 소유권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을 취득한다.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는 점유 취득 시효 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자가 보존 등기 후 등기 명의인에게 취득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등기할 것 다시 20년간 계속 자주, 평온, 공연, 점유하면 소유권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는 점유 취득 시효 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자가 보존 등기 후 등기 명의인에게 취득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가 있다.
점유 취득 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가 있다.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접 행사할 수 없고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해서 먼저 말소 청구하고 이전 등기 청구해야 한다. 지금 이제 또 읽을 지문은 별표.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에게는 행사할 수 있으나 파산한 경우 파산 관제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거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또 점유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돼서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그리고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로 소급표와 원시취득이 있는데 등기를 하면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 괄호 열고 그동안의 과실은 점유자에게 귀속 괄호 닫고 그동안의 점유는 불법 점유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또 원소유자의 권리에 존재하였던 모든 제한은 소멸한다. 다만 취득 시효에 기초된 점유가 이미 타인의 권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자의 등기가 격려되기 전까지는 소유자는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 상태가 변경, 소유자가 건물 신축되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점유자는 변경된 점유의 상태를 용인하여야 한다. 원시취득에 대한 이야기거든. 점유자는 종전 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축조한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원시취득에 대한 거. 원소유자의 권리에 존재하였던 모든 제한은 소멸한다. 다만 취득 시효에 기초된 점유가 이미 타인의 권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자의 등기가 격려되기 전까지는 소유자는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 상태가 변경, 소유자가 건물 신축, 변경되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점유자는 변경된 점유의 상태를 용인하여야 한다. 또 이제 지금 취득시효의 기산점 할 건데 잠깐만. 지금 취득시효의 기산점도 되게 중요해. 꼭 기억해야 돼. 취득시효의 기산점. 원칙은 점유 개시 시로 점유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시효 취득의 기산점의 원칙은 점유 개시 시로 점유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예외에 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 명의인이 동일하고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의 기산점으로 해서 역산할 수 있다.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것도 별표야.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이 새로운 기산점이 되어 2차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2차 취득 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그 취득 시효 완성 당시에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취득 시효 주장할 수 있다. 소유자가 다시 읽어줄게.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이 새로운 기산점이 되어 2차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2차 취득 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그 취득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취득 시효 주장할 수 있다.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또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다.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의 개시 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 기간 중에 임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시효 기간 중 등기 명의인이 계속 동일한 경우에는 점유 개시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다. 점유자 을은 점유 개시시를 기산점으로 하든 현재를 기산점으로 하여 역산하든 상관이 없다. 시효 기간 만료 후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시효 기간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점유자 을의 시효 기간 만료 후 을이 등기 청구권 행사하기 이전에 병 명의로 등기 명의자가 변경되었다면 을은 병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병 명의로 변경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현재까지 20년이 경과하고 계속 병 명의인 경우에는 을은 다시 병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거 조금 다만 병 명의로 변경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현재까지 20년이 경과하고 계속 병 명의인 경우에는 을은 다시 병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정은 자기의 점유뿐만 아니라 전 점유자 을과 병의 점유를 승계하여 등기 명의인 갑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데, 즉 을 플러스 병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이거는 그림을 봐야 되는 거니까 나만 볼게. 병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유의 개시시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 기간 중에 임의의 시점을 선택할 수 없고, 을, 병 점유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을이 점유를 개시한 시점, 병의 점유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병이 점유를 개시한 시점으로 하여야 한다. 이건 좀 어려워. 다음. 점유자 을이 시효 완성 후에 병에게 점유를 승계해준 경우로 등기 청구권은 을에게 있고, 점유를 승계한 병은 법률 효과인 등기 청구권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갑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대위해서 등기 청구권 할 수 있다. 야, 취득시효 진짜 양이 장난 아니다. 취득시효의 법률관계. 소유자, 등기 명의인을 갑, 점유자를 을이라고 할 때 시효 완성 전에 처분 어떻게 하나 봐. 갑이 병에게 처분했을 때 갑의 처분은 을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점유자 을은 시효 기간 완성 후 그 양수인 현 등기 명의인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을이 정에게 처분. 정은 을의 점유를 승계하여 시효 기간이 완성된 후 등기 명의인 갑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하여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유자, 등기 명의인 소유자를 갑, 점유자를 을이라고 할 때거든. 시효 완성 후의 처분, 시효 완성 전에 처분이 있어. 시효 완성 후의 처분 중에 갑이 병에게 어떻게 하나, 을이 정에게 어떻게 하나. 등기 청구권 행사 전에는 갑이 병에게 등기 청구권 행사 전에는 현재 소유자는 갑이므로 갑은 적법하게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하더라도 을에 대해서 불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딩동댕. 갑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을은 취득시효의 소급표를 들어서 저당권자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을이 저당권에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본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딩동댕 맞고. 등기 청구권 행사 이전에 갑이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을은 갑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렇지. 등기 청구권 행사 이전이니까 딩동댕 맞고. 을은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되면 다시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딩동댕. 시효 완성 후의 처분 중에 갑이 병에게 처분했을 때 근데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는 어떤 일이 있나 봐봐. 갑은 을에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만 채무 불이행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등기 청구권 행사 이후에 갑이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을은 점유권에 기하여 건물 청거를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등기 청구권 행사 이후에 갑이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을은 점유권에 기하여 건물 청거를 청구할 수 있다. 딩동댕. 병은 선의 악이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이중 매매와 마찬가지로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을은 갑을 대비해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딩동댕. 그리고 을은 이행불능 전에 미리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시 을은 이행불능 전에 미리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을이 정에게 처분하는 것.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 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 시효 기간 만료 당시에 점유자로부터 낭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 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한은 없다. 다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 효과, 채권 그를 법률 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의 취득 시효 기간 만료 당시에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 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한은 없다. 딩동댕. 무슨 말인지 알았고 취득 시효와 명의 신탁. 취득시효와 명의신탁, 취득시효 인정 여부, 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가 있는데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이므로 명의수탁자는 점유 취득시효는 물론이고 등기부 취득시효를 할 수 없다.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자가 스스로 점유를 계속하면서 등기 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신탁자의 점유는 자주 점유이므로 점유 취득 시효는 인정된다. 수탁자의 등기를 명의 신탁자의 등기로 보아 신탁자가 등기부 취득 시효를 할 수 없다. 취득 시효 인정 여부.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이므로 명의 수탁자는 점유 취득 시효는 물론이고 등기부 취득 시효를 할 수 없다. 신탁자가 스스로 점유를 계속하면서 등기 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신탁자의 점유는 자주 점유이므로 점유 취득 시효는 인정된다. 수탁자의 등기를 명의 신탁자의 등기로 보아 신탁자가 등기부 취득 시효를 할 수 없다. 취득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명의 신탁된 경우 신탁자는 약정을 해지하고 이전 등기할 수 있으므로 시효 취득자는 신탁자를 대위해서 수탁자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수탁자가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점유자는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이에 대항할 수 있다. 수탁자의 권리 행사를 저지할 수 있다. 취득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명의 신탁이 해지된 경우 취득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명의 신탁이 해지된 경우 취득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명의 신탁이 해지되어 등기 명의가 수탁자에서 신탁자에게로 이전한 경우 명의 신탁자는 취득 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등기 의무도 수탁자만 부담,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지금 마지막인데 이제 별표 취득 시효 중단 및 시효 이익의 포기. 취득 시효 중단 및 시효 이익의 포기. 취득 시효 중단 사유 보면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 채권의 강제 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 수단에 불과하여 취득 시효 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의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 상태의 계속이 파기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 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 다시 취득 시효 중단 사유와 시효 이익의 포기, 이거 이번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하니까 기출 예상 문제입니다. 취득 시효 중단 사유와 시효 이익의 포기.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 채권의 강제 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 수단에 불과하여 취득 시효 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의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 상태의 계속이 파기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 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 또 점유자가 취득 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소유자와의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매수 제의를 하였더라도 타주 점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시효 이익의 포기도 아니다. 다시 점유자가 취득 시효 기간에 경과한 후 소유자와의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매수 제의를 하더라도 타주 점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시효 이익의 포기도 아니다. 시효 이익의 포기도 시효 취득자가 시효 이익 포기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효력이 있다. 여기까지 하고 문제가 몇 개 안 되거든. 네. 그러면 이게 또 다시 아까 까랑까랑 했는데 다시 또 졸음이 오려고 하니까 빨리 가봅시다. 문제 몇 개만 풀어서 확인해 볼게. 다음 취득 시효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틀린 지문 읽어줄게.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 곧바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일반 재산이 된다. 다른 것도 읽어볼게. 다시 1번.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 곧바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일반 재산이 된다. B 아니고 2번. 취득시효의 주체는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될 수 있다. 딩동댕. 다시 취득 시효의 주체는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될 수 있다. 딩동댕. 문중 또는 종중과 같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있어서도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3번. 국유 재산에 대한 취득 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 재산이 취득 시효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 재산이어야 한다. 딩동댕. 다음. 자기 물건에 대한 취득 시효도 인정될 수 있다. 딩동댕. 다음. 일필 토지의 일부도 취득 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딩동댕. 맞습니다. 틀린 질문.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 곧바로 취득 시효의 대상이 되는 일반 재산이 된다. B.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 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 시효 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정재산이 아닌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 재산이어야 한다. 또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 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취득 시효의 대상이 되는 일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용 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 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 문제.
갑 소유의 X 토지를 을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 시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을은 그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 후 갑은 병과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에도 을의 평온 공연한 자주 점유가 20년 이상 계속되었다면 을은 병에 대하여 취득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딩동댕. 나 맞을 것 같은데. 다음에 2번. 갑, 병 간의 토지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병이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다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딩동댕. 3번.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후 갑이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여 이전 등기까지 격려해준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딩동댕. 4번. 만약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딩동댕. 맞고. 5번. X토지가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을은 취득 시효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B. 아니지. 제245조 제1항의 취득 시효 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취득을 위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 시효 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꼭 기억해 이 문제. 다음 문제. 갑 소유의 X 토지를 을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고 2번. 갑은 을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고 다음. 갑이 취득 시효 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병에게 X토지를 이전하였다면 을은 병에게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가 없어. 취득 시효 완성자는 취득 시효 기간 만료 전에 등기 명의를 넘겨받은 시효 완성 당시에 등기 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다시 취득 시효 완성자는 취득 시효 기간 만료 전에 등기 명의를 넘겨받은 시효 완성 당시에 등기 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다음. 갑이 취득 시효 기간이 완성된 후에 병에게 X토지를 이전하였다면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B. 틀렸지. 부동산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는 그 시효 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그로 인하여 점유자가 취득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에 대한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위 소유자의 점유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으로 되는 것뿐이므로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면 점유자는 그 소유자에게 시효 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다음. 위사의 경우에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없으므로 채무 불이행 책임은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등기 명의인이 그 부동산의 취득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에 빠진 경우 그러한 등기 명의인의 처분 행위는 시효 취득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부동산을 처분한 등기 명의인은 이로 인하여 시효 취득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와 진짜 지문 장난 아니다 그치? 마지막 문제 한 문제 간다. 다음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5번. 일반 재산이던 당시에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 행정 재산으로 되었다면 그 후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딩동댕. 다시 일반 재산이던 당시에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 행정 재산으로 되었다면 그 후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딩동댕. 맞습니다.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 잡종 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래 일반 잡종 재산이던 것이 행정 재산으로 된 경우 일반 재산일 당시에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 재산으로 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틀린 지문.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 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B. 인정된다. 그치?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자기 물건에 대한 취득 시효도 인정된다. 다음 질문 틀린 거야. 어디 틀렸나 봐봐.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비록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 부상 소유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에도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다시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비록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 부상 소유자의 소유권 등기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에도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이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시효 당시 완성 당시에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 명의인은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이 경우 시효 취득자는 소유자를 대리하여 위 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할게. 우리 이때까지 무엇을 봤냐면 점유 취득 시효 한 문제는 꼭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 꼭 복습하고 암기해서 이해하고 꼭 맞추자. 나 혜령이 화이팅. 정수도 화이팅. 이제 61일 남았는데 화이팅.